안녕하세요. 26년 지방직 행정법 해설입니다. 26년 국가직 시험이 어려웠죠. 근데 지방직 시험은 상당히 쉽게 출제됐어요. 우리 구급 시험에서 국가직과 지방직 둘 모두가 어렵게 출제된 적은 단 한 번이 없었습니다. 두 개가 쉽던지 아니면 하나가 어려우면 하나 쉬웠고 하나가 쉬우면 하나 어려웠죠. 둘 다 어려웠던 적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직을 더 쉽게 예상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직은 절대 어렵게 출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예상보다 더 쉽게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한두 문제, 결론은 뭐 한 문제 빼고는 대부분 이미 언급을 했던 그 문제였죠. 그래서 그리 어렵지 않게 또 문제도 쉬워서 빨리 풀 수 있는 이제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행정법 9급에서는 엄청난 내용을 하기보다는 거기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엄청 깊이 들어가고 이런 것보다는 언급 안 했던 아주 깊이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수험생도 모르는 지문일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조문 같은 거 있죠. 마지막에 조문이나 이런 거 행정기본법 조문은 뭐 언제나 중요하니까 조문 같은 걸 좀 더 꼼꼼히 절차법, 정보공개 이런 조문을 공부하는 게 좋겠고, 또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기출문제, 오래된 기출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근 2, 3년, 맥시멈 3년 정도의 다른 직종 기출문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래된 기출문제는 지금 패턴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행정법에서는 기출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오래된 건 현실성이 없고 좀 최근 기출문제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 뭐 소방직이나 국회에서 나왔던 문제가 바로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근 기출이 바로 언급되기 때문에 최근 기출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좀 쉬웠기 때문에 좀 빨리 갈 수 있겠죠. 일단 D책형인데요. 일단 1번. 상인의 공법행위 신고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장군 수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여부 심사하는 단계에서 전입신고 수리함에 당해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지 않죠. 그래서 전입신고, 주민등록신고는 수리하는 신고이며 그때 신고 심사할 때 고주 목적만 심사하지 지자체 미치는 영향은 더 이상 심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건 뭐 이미 나올 만큼 나온 지문입니다. 1번 답이죠. 2번 건축법의 착공신고 반려행위 소송된다, 처분된다. 건축신고 반려와 함께 처분성 인정되죠. 3번 식품위생법 위반점 신고요건 갖춘 자라 할지라도 당해 건축물 건축법에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라면 신고할 수 없다. 신고요건 다른 법의 요건을 갖춰야만 됩니다. 맞고 4번 인허가 의제과 위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하는 신고라고 리모델링 엄청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문제 2번 행정행위 효력 옳은 것은 성결 문제입니다. 1번 대법원은 행정의 공정력을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으로 본다. 판결의 기판력과 행정처분이 하자에서도 일단 유효하다는 공정력 같은 걸로 볼 수가 없겠죠. 뭐 불가증력과 기판력을 같이 볼 거냐 이거야 뭐 많이 언급됐지만 공정력과 연결했는데 그럴 수 없고요. 틀렸습니다. 2번 민사소송에서 어느 처분 무효인지 여부가 성결 문제 된 때 무효 확인받아서 공정력 소멸시킨 후 민사 청구해야 된다. 아니죠. 무효인 때는 공정력 없기 때문에 민사법원에서 성결 판단 효력을 판단할 수 있죠. 틀렸고요. 3번 가처처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즉 취소겠죠. 가처처분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 있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 민사에서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효력 부인할 수 없다. 성결 문제 맞는 말이죠. 위법성은 판단되겠지만 그 위법성이 4번이겠죠. 3번이 옳은 말입니다. 4번 위법한 건축허가 후 건축물이 완공되어 통행권 침해받은 인근주민 쟁송 등의 건축허가 취소하지 않은 곳에는 건축상대로 손배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처분과 상관없이 손해배상 위법성은
성결 문제 판단되기 때문에 틀린 말이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문제 3번. 행정위법 옳지 않은 것은 1번 명령규칙이 헌법 위반되는 여부 전제가 되면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 심사할 권한 가진다. 예, 맞죠? 명령규칙 최종 심사권 대법원에게 있다. 맞고 2번 법규명 임의에 근거되는 법률의 의원결정 선고되면 근거에 제정된 법규명령 효력 상실한다. 예, 법률 위헌나서 사라지면 하위 행정위법 사라지겠죠. 당연히 사라집니다. 3번 누구든지 법령 내용 의문이 있으면 법령소관 중앙기관 장에게 법령 해석 요청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조문이죠. 맞고요. 4번 내부준칙 제정하여 장기간 일정 방향 행위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되게 되면 내부준칙 확립된 행정관행 통해 행정에 대해서 헌법상 평등에 적용되지 않는다. 평등 적용됩니다. 자, 이 판례는 그 동성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하지 않는 그 판례의 지문을 해놓은 건데 우리가 자기구속 법리에서 이런 지문을 많이 봤죠. 그때는 평등 동일한 처분하라는 내용 적용돼야 됩니다. 예, 4번 틀렸죠. 문제 4번 행정행위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대방이 있는 처분 고지되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경로 통해 알게 됐다면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맞죠? 거기 장애 등급 홈페이지 접속해서 알게 됐다 해서 통지하지 않은 거 효력 발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맞고 2번 오기오산 있을 때 직권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사실 통지 정정하고 통지한다 해야 된다. 맞고요. 3번 존재하지 않는 준공처분 취소한 것은 준공처분 부존재 확인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항고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맞고요. 4번 조명료부가 취소에 해당되는 흠이 있어 흠 있는 부분 해당 조명료 감액에 관한 처분 성질은 종례위법 처분 제거한 것으로서 치유에 해당된다. 아니죠. 조명료 감액은 일부 취소이지 치유가 아닙니다. 이거 25년에 지금 다른 직종에서 다 나왔고요. 많이 언급됐던 내용입니다. 조명료 감액은 일부 취소이지 흠의 치유에 해당되지 않죠. 답 4번. 상당히 많이 해봤던 지문일 겁니다. 문제 5번. 행정작용 계약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 국가를 당사로 계약하는 법률에 조달계약 사법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사법관계이며 사법원리가 적용됩니다. 2번 공기업이 법령 계약에 근거하여 선택적 입찰 참가 제한 조치할 수 있는 경우 계약 상대방 제한 조치가 법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신지 의사표시 해석 문제라고 그랬고 법에 근거했으면 처분이며 계약에 근거했으면 처분이 아니라고 그랬었죠. 예, 맞는 말입니다. 한수원 사건을 판례 내용을 낸 거예요. 한수원 사건입니다. 이거 옳은 거 2번이죠. 3번 국책사업 한국헬기개발사업에 하나로 참여한 국가기관 거기 협약헬기 민공겸용 핵심구조품 개발협약 법률관계 사법상 계약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으로서 공법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환율 인상에 따라 거기 지급 돈 더 달라고 한 거 공법관계라고 했습니다. 틀렸고요. 4번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교양학단 단원 일정 기간 해촉받은 사람 해촉 안행위는 처분입니까? 아니죠.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이런 거 다 뭐예요? 공법상 계약 당사자 소송이며 처분에 해당되지 않겠죠. 옳은 건 2번만 되겠습니다. 문제 6번 절차법의 설명 옳지 않은 거 이미 노출될 만큼 나왔던 지문이죠. 1번 국가공무원 직위해제 처분할 때 사전통지 의견 청취 절차법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2번 고시의 방법으로 불등다수 도로구역 변경 고시 미시령 터널 많이 있습니다. 제한안 처분할 때 의견 제출기회를 줘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죠. 2번 답 3번 외국인 사정 발부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신청에 대한 거부는 사전통지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대상이 아니다. 신청에 대한 거부는 사전통지할 필요 없고요. 4번은 이제 작년 연달아 나왔습니다. 국가에 대한 처분할 때도 사전통지 의견 청취 절차법 그대로 적용된다. 국가에 대한 처분할 때는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답은 2번이고요. 문제 7번
정보공개법입니다. 정보공개 설명 옳지 않은 거 1번 정보공개 청구하는 자가 말로써 공개 청구할 때 공무원 임직원 앞에서 진술해야 된다. 서면 구술로 다 가능하니까요. 2번 공공기관 공개 청구 전부가 3자 관련됐다 할 때 지치 3자한테 통지하며 의견 들어야 된다. 들을 수 있다죠. 의견 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들을 수 있답니다. 저희들 그 정리하고 이럴 때 아예 써놓고 X 이렇게 막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들을 수 있다지 들어야 된다 아니고요. 이때 3자 통지할 때 지체 없이 날짜가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유명한 지문입니다. 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들을 수 있다. 2번 틀렸죠. 3번 공공기관 전장터로 관련한 정보에 전장터로 공개할 걸 요청할 때 곤란한 경우를 제하고는 요청에 따라야 된다. 맞고요. 4번 정보공개 구성된 비용은 청구인 부담하는데 목적, 복리 증진 필요하든지 할 때 비용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한다고 그랬었죠. 답은 2번이고요. 문제 8번 행정지도 옳지 않은 거. 지도가 나오면 지도를 단독으로 낸다는 건 쉽게 내겠다 이 말이죠. 지도에서 어려운 거 나올 수 없으니까요. 1번 국가배상요건 공무원 직무행위 권력작용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지도도 포함된다. 비권력적 포함되며 사경제만 제외되니까요. 맞습니다. 2번 현재는 결정에 따르면 교육장관의 대학 총장의 학직 시정 요구 지도 일종이지만 뭐죠? 공권력행사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했고요. 맞고 3번 세무당국 주류거래 일정 기간 요청할 것 주류거래 중지 요청 항고소송 대상이 됩니까? 아니죠. 요청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안 된다 했던 유명한 판례. 3번 답이죠. 4번 절차법에 따르면 지도 상대방 따르지 않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해서는 안 된다. 지도 안 따랐다 불이익 조치 말고 강제성 띄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 옳지 않은 거 답 3번입니다. 문제 9번 행정벌 설명 옳지 않은 건 1번 양벌균 영업주 처벌은 금지만 종업원 종속하는 것이므로 종업원 범죄 성립 처벌은 영업주 처벌의 전제 조건이 된다. 그러지 않죠. 그래서 전제 조건 안 되고 고용주의 감독 의무 태만에 따른 자기 책임이지 대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면책된다 해도 고용주만 따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1번 답입니다. 2번 지자체 고유 자치사무일 때 양벌 규정 법인 되는지 되죠. 위임사무 안 되지만 지자체는 되고요. 3번 자치사무일 때는 되고요. 3번에 경찰서장의 범죄에 통고 처분한 이상 통고 처분했다는 말은 돈 내라고 한 거죠. 돈 내라고 한 거기 때문에 돈 납부할 때까지는 납부기한까지는 경찰상 즉결심판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맞고 4번 위반의 규제법에 따르면 하나이가 둘 이상 해당될 때 가장 중한 과태료 부과한다고 했었죠. 맞습니다. 답은 1번이죠. 문제 10번 사례로 냈지만 충분히 이제 풀 수 있는 이런 내용이죠. 사례 설명 옳지 않은 거. 갑은 X지방하천 하천부지 토속 채취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청 Y도지사에게 조묘가 신청했고 Y도지사는 조묘가면서 허가일로부터 2년까지 정한 한편 허가일로부터 1년 안에 하천부지 위반 토지 매입한 후 오염 방지를 위한 조류시설 소정하여 기부처럼할 것을 부담 부과했다. 하천부지 조묘가 재량이며 재량일 때 근거 없이 부담 붙이는 거 가능하며 이때 부담을 아예 언급했기 때문에 부담 불이행하면 어떻게 되죠? 철회 사유가 되겠죠. 1번 하천부지 조묘가 재량에 속하므로 법에 근거 없더라도 Y도지사 조명호 가면서 부감 붙일 수 있다고 했는데 맞죠? 그때 부감 붙일 수 있습니다. 재량이고 법에 근거 없이 붙이죠. 2번 갑은 2년의 기한에 대해서 독립하여 소송 제기할 수 없다. 기간 독립적 반대죠. 부담만 되니까요. 3번 허가일로부터 1년 안에 기부처나 미행하지 않으면 조묘가 실효됩니까? 아니죠. 철회 사유. 부담 불이행은 철회 사유지 실효 사유가 아니죠. 3번 틀렸습니다. 4번 조명한 후에도 동이 있으면 종전 부담을 변경할 수 있다. 예, 부담의 사후 변경. 부관의 사후 변경 규정이 있거나 규정이 있거나 상대방 동의 사정 변경이 있으면 사후 부관의 사정 변경이 가능하죠. 예, 맞아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행정기본법의 시행일 기간계산 옳은 것만 고르면 기간계산의 문제입니다. 이미 언급이 다 됐던 거죠. 기업번. 대통령령 공포한 날 시행하는 때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하고, 니은번. 불용 공포한 일정 기간 경과한 날도 시행하는 경우 공포한 날의 첫날을 산입하지 않는다. 법령 공포 첫날 산입하지 않죠. 근데 디귿번처럼 불용 공포한 날 일정 경과한 날 시행하는 경우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가 아니라 법령 공포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날로 만료하죠. 틀렸습니다. 디귿번 틀렸는데 이건 다 이미 노출이 됐던 거죠. 기억, 니은 답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인허가 의제 옳은 것은, 이것도 조문하고 판례를 섞었는데요. 1번. 인허가 의제 취지 절차 간수하는 것이므로 주된 인허가 요건만 충족되면 관련 인허가 요건 따져볼 필요 없다가 아니죠. 그래서 별도로 심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따질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주된 인허가 받을 때 의제되는 것도 실질심사가 이루어지니까 틀린 말이고요. 2번. 인허가 의제 효과 주된 인허가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에 한정되지 않다가 아니라 그 주된 인허가에 한정되죠. 조문입니다. 3번. 의제된 인허가 중 일부 취소 처리하면 취소 처리된 인허가 제한 나머지 인허가만 의제된 상태가 된다. 그래요. 의제된 거 사라지면, 일부 사라지면 나머지만 존속하는 걸로 보게 된다. 예, 맞는 거 3번이죠. 4번. 건축허가 받으면 농지전용허가 받은 곳이 안 되는 경우에 건축 불허처분하면서 불허사유에 농지전용 불허사 두고 있다면 불허사유에 농지전용 불허처분이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가 아니라 주된 것 다툴 때 나머지 한꺼번에 다투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의제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주된 것 받으면 나머지 된다 해서 그것이 존재하는 건 아니게 되고, 옳은 것은 3번이 되죠. 이 4번 지문도 판례 지문을 좀 억지스럽게 꼰 지문입니다. 옳은 건 3번이죠. 3번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13번 갑니다. 실효성 확보수단 옳은 것만 고르면, 노출이 다 됐는데 기업번.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병역기피자 홈페이지 명단 공개하는 거 처분으로 봐야 된다. 여호와 증인들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유명하죠. 맞고요. 니은번. 국세징역법에 압류재산 공매할 때 공매 통지하도록 한 체납자에게 공매사실 알려주는 게 불가하므로 공매 통지는 공매의 절차 요건이 아니다. 공매 통지가 처분은 아니지만 공매 통지는 절차 요건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틀렸고 디귿번. 행정청 대집행법상 계고함에 의무자 수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집행의 내용은 반드시 계고세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되는 것이지 전후 송달된 문서로 고려할 것은 아니다. 아니라 전후 송달된 문서로 특정되면 되기 때문에 틀린 말이죠. 1번. 건축법상 시행령 반의무자가 이행안 부과하기 전에 의무행한 경우 기간 지나서 이행했다 하더라도 부과할 수 없다. 예, 맞죠. 기간 지났지만 의무행을 했다면 간접강제 안 된다고 해서 간접강제 본질이 의무를 하도록 한 거지 금전만족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 지났지만 이행을 했다면 이행강제는 부과할 수 없죠. 옳은 것은 기업과 리을 1번입니다. 14번. 국가배상 책임 내용 옳은 것은 1번. 용점을 관리하자 이혼한 자에게 위해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3자 피해 피는 경우에 인정될 수 없다가 아니라 뭐요? 김포공항 소음 등에서 용점을 하자지만 3자 피입은 수인한도 넘는 경우 즉 손실보상의 요건도 된다고 해서 3자 피입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거 작년 올해 연달아 났네요. 1번 틀렸고요. 2번. 직무상 경과실이란 불법행위 경우 피해자에 대한 공무원 개인 손배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아니죠. 중과실일 때 면제되지 않고요. 경과실이면 공무원 책임지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3번. 어떠한 처분이 항고 취소됐다면 기판력 국가배상 인정될 수 있다가 아니라 처분 취소된다 해서 무조건 국가배상 되진 않죠. 틀렸고요. 4번. 용점을 관리하자 안전무결한 상태 정도 갖추지 않다 하더라도 하자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예, 안전무결할 걸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이용자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 기대한 그 상대적 안전성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고 했죠. 그래서 안전 무결한 상태를 요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번 행정심판 옳지 않은 것은 심판인데 1번 제결의 내용이 심판인의 스스로 취소한 것일 때 형성력에 하여 별도 기다릴 것 없이 당연 취소되어 소멸한다. 형성력은 별도 조치 필요하지 않고 없었던 처분이 되는 거고요. 2번 위원회는 처분 당시 존재했거나 제출된 자료뿐만 아니라 제결 단계에 제출된 모든 자료 종합하여 처분 정지했던 객관적 확정하고 그 기초로 하여 위법 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고 3번 이미 취소용 직위한 경과한 후 이미 90일 놓쳐버린 다음에 심판 청구했다고 잘못 안내했고 그거 따라갔다면 기산됩니까? 그러지 않죠. 이미 90일 놓쳐버린 사람에게 심판 넣었더니 각하 재결받고 90일 그거 안 되듯이 이미 놓쳐버린 사람에게 심판 재결 잘못 안내했고 따라갔다 해서 그때부터 기산되진 않죠. 답 3번입니다. 4번 3자의 심판 청구에 따라 자신의 수익 처분 취소하는 재결 취소 구할 때 원처분이 없는 재결 고연하자 주장하는 시에 있어서 재결은 당연히 소송 대상이 된다. 복회적 3자 재결주의가 되는 원처분주의가 아닌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케이스겠죠.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거 답 3번이고요. 16번 옹고적격 옳지 않은 거 1번 법인 주주. 법인 주주는 원칙은 안 되는데 더 이상 영업할 수 없는 그때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인 주주는 구체적 이익을 갖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2번 수익 처분에 받지 못한 자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용을 처음부터 배제됐다면 정당한 이익이 될 수 없겠죠. 3번 일반적 시민생활에서 도로 이용만 하는 사람은 특별사정이 없는 한 도로 용도 폐지를 다툴 이익이 없다. 일반적인 도로 이용한 자는 반사적에 불과하다. 이제 고양된 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맞고요. 4번 처분의 근거 복구 처분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로 인하여 환경침해라고 예상되는 영향권부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영향권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온 고인 사람에는 그내 주민을 비롯하여 건물 토지 소유한 사람도 포함된다. 이런 말이 좀 생략되는데요. 일시적으로 향유하는 자 그리고 일시적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일시적이란 말이 갔으면 너무 쉬워서 뺀 것 같은데 답은 4번이죠. 일시적 이익을 갖는 자들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좀 빠졌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17번 갑니다. 고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행정규칙 고시입니다. 1번 상위법 세부상 시행규칙 정하도 임했음에도 고시로 정했다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시행규칙이니까 정상임인데 고시로 잘못 갔다면 법령 보충규칙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법규명령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랬죠. 맞고요. 2번 불특정 상도로 고시한 처분할 때 취소 고시 있었다는 사실 현재 안날 90일 내가 아니라 알았는가 상관없이 고시공고 효력 발생일이 안날이 돼서 그때부터 기산되죠. 90일. 틀린 말입니다. 3번 환경 분야 검사 등 제정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수질오염 거기 기준 같은 거 마지막에 구속력이 없다. 법령 보충규칙이냐 아니냐예요. 근데 법령 보충규칙 사례를 꼭 알아야 된다면 이렇게 생소한 것들은 대부분 법령 보충규칙이 아니라 일반적인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맞습니다. 4번 어떠한 고시가 다른 집행에 개입 없이 자체로 영향 미친다면 처분에 해당된다. 항정신폐요양급의 인정기준 보건부고시 이런 거 처분성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좀 쉬운 지문이죠. 이런 지문은 자 18번 가서 제재처분 내용 옳지 않은 것은 1번 어떤 처분 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했을 때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부분 정당성 인정되는 경우 이 법보다 부하 취소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죠. 2번 여러 개의 위반 행위에 하나의 제재처분했는데 제재처분 내용이 구분 가능하고 여러 개 위반 행위 일부만 제재처분 부분만이 인지하다면 법원은 그 부분만 취소하되며 전부 취소해서는 안 된다.
맞고요. 3번. 기본법에 따르면 재량 있는 제재 처분할 때 고려될 사항에 이 반응의 동기, 결과, 이 반응의 횟수 이런 것도 포함되어야 되겠죠. 근데 4번. 행정기본법에 조심하라고 참 강조했는데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다른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반응이 종료한 날 5년 지나면 제재 처분할 수 없다. 아니죠. 다른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가 아닙니다. 다른 법에서 5년보다 길거나 짧으면 그 법에 의해야 되죠. 다른 법에서 5년보다 길거나 짧으면 그 법에 따르기 때문에 불구하고 때문에 틀린 말이죠. 그래서 이 반응이 종료하고 5년 지나면 불구하고가 아닙니다. 그 규정에서 특별한 규정 없다면 그렇게 5년 해야 되겠죠. 답은 4번이고요. 19번. 집행정지 내용 옳지 않은 거. 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나올 때가 됐다고 그랬는데요. 1번은 최신 판례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처분의 집행결정에 효력 정지되어 처분이 없 상태가 되면 행정청 즉시형 그 즉시 기량의 기록부에 조치 사용을 삭제해야 된다. 삭제, 집행정지가 되면 학교폭력 조치가 없는 걸로 되기 때문에 삭제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2번. 본안소송 대상인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할 수 없다. 예, 처분이 돼야 되니까 처분이 안 되는 것들은 집행정지가 안 되겠죠. 3번. 본안소송 처분 취소 가능성 무관하게 효력정지 여부 결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 반함으로 적극요건을 결했다는 이유로 효력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 불복 사유 삼을 수 있다. 아니라 집행정지 불복할 때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불복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불복할 때 처분의 적법 여부는 불복 사유가 되지 않죠. 그래서 틀린 말 3번이 되겠고 4번. 집행 여부 결정함에 신청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공복리 미칠 영향 아우려 고려해야 된다. 공공복리 영향 우려 없애야 된다는 소극 요건이 필요하죠.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거 3번이고요. 20번. 이 문제가 좀 까다로웠어요. 공익사업법 내용 옳지 않은 건 이 판례는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거냐 그 하나 선택해야 된다는 그 판례를 단독으로 냈습니다. 판례안을 단독으로 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하나씩 소거해 가면서 골라갔다면 어느 정도는 했을 건데 그게 좀 약하다면 이게 좀 힘들었을 지문이에요. 2, 3번은 쉬웠습니다. 1번. 사업지구 밖의 영업손실을 영업자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로서 영업손실 지급 의무 전부 범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까? 그냥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2번. 공익사업 밖의 영업손실과 한정기본법에 거기 손해배상은 그러면 손실보험과 손해배상은 요건 충족되면 성립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 선택해야지 둘 다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3번이죠. 영업자는 실질적으로 같은 등의 손해에 관하여 손실보상 청구권과 한정기본법의 손해배상을 동시에 행사할 수 없다. 예, 하나 선택해야 되며 동시에 행사할 수 없죠. 예, 2번과 3번이 같은 지문이에요. 같은 지문이라서 이건 아마 풀었을 겁니다. 그럼 1번은 좀 문제화되지 않은 지문이고 2, 3번은 같은 지문 알았다면 4번으로 몰아갔어야죠. 4번. 공익사업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가 아니라 시행 결과 설치되는 시설 사용에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 공익사업법에 영업손실보상이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발생 당시뿐만 아니라 시행 결과 때문에 피해 발생한 것도 휴업이 발생한 것도 손실보상이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이 4번 지문을 미리 알고 있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답은 4번인데 1, 2, 3번을 통해서 4번으로 몰아갈 수 있었어야 됩니다. 2, 3번은 공부를 했을 거예요. 1번은 뭐 당연한 이야기고 그래서 4번으로 몰아갔다면 이것도 맞아버렸으면 거의 95, 100이었을 건데 틀렸으면 아마 여기서 틀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두 개 틀린다면 여기서 좀 안타깝게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러게 해서 20문제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 듣고 보면 쉬운데 시험장에서 떨리는 상태에서 보면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기분은 이해하는데 문제를 많이 보고 조문도 공부를 해야 되고 좀 최신 기출문제 이런 걸 좀 공부해서 이 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보신 분들은 면접 준비 잘 하시고 안타깝게 안 되신 분들은 다음에 또 도전을 해야 되겠죠. 예, 여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